시작할 때 인사하고 엎어져 자고 끝날 때 이제 얼굴에 도장 찍고 얼굴 벌개져가지고 일어나고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나중에 1학년 끝날 때쯤에서 조금씩 본인이 하겠다는 욕심 같더라고요. 그래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것도 다른 과목도 아니고 수학을. 그거는 엄청난 성과죠. 수학 공부의 고비를 잘 넘긴 제자에게 선생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려 한다. 지금 선생님 같은 애들 중에도 그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은 재밌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애들이 많거든. 걔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 좀 와서 도와줘라. 네, 저 해줄 수 있죠. 걔네한테 누구나 수학 공부법을 터득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터. 선생님의 제안을 수락한 성욱군.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시 모교를 찾았다. 역시나 모교에는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너네 수학 공부하는 걸 도와주려고 이제 이렇게 찾아왔는데 신청서를 먼저 나눠줄게. 자신처럼 수학 공부에 대해 고민했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선배가 와서일까? 공부는 오래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학생부터 함수부터 막힌다는 학생까지 선생님께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솔직하게 써내려가는 후배들. 사실 성욱군도 한 번씩 해봤던 고민들인데 어떤 후배의 어떤 고민이 성욱군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며칠 후 약속한 장소에서 성욱군과 멘티가 만났다. 성욱군이 선택한 멘티는 수원고등학교 2학년 김승찬 군. 암기식 수학 공부에 지친 학생이다. 원래 제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하던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수학도 어려워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서 자연스럽게 재미도 없어지고. 근데 원래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더 떨어진 거죠, 그 재미가. 뭐 요즘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있어? 그냥 항상 즐겁게. 즐겁게. 공부는 즐겁지 않게. 공부는 즐겁지 않게. 학교에서 뭐가 즐거운데? 어떻게 공부를 하기에 수학 공부가 즐겁지 않은 걸까?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편이야? 수학 공부는 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문제 풀고 그냥 뭐 새로운 거 나갈 때마다 개념 조금 읽고. 개념 읽고. 개념은 얼마나 읽어? 그냥 한 번씩 훑어보는 정도. 그럼 공부할 때는 노트 같은 거 쓰나? 네, 노트 좀. 노트는 볼 수 있을까, 노트? 네. 노트를 통해 멘티의 공부 습관을 더 자세히 보려는데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프리노트라기보단 연습장에 가까운 것이 노트만으로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 힘들 정도다. 성적이 왜 안 나올까? 좀 남들에 비해 열심히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어떤 느낌이 들어? 수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식으로 문제를 푼다? 수학의 왕도 사상 이렇게 솔직한 멘티는 처음인데 수학 풀 때 뭐 괴롭거나 그래? 수학 공부가 하기 싫을 때도 있어? 그냥 일단 공부가. 공부가 하기 싫어? 네. 왜 공부가 하기 싫어? 그냥 딱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완전 피부로 못 느끼겠고. 목적지 없는 길은 재미없기 마련. 지금 멘티에겐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시급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때마다 그냥 지금 말하면 네가 슬럼프잖아. 네. 난 슬럼프가 올 때마다 한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봤어. 내가 계속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20년 뒤에 난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공부를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20년 뒤에 난 뭐가 돼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 사실 성욱군도 공부 도중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던 성욱군.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후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수학만큼은 쉽게 손댈 수가 없었다는데 그 길로 학원에 등록했지만
학원 수업만으론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더 큰 슬럼프에 빠졌던 성욱 군. 과감하게 학원을 그만두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고민했다. 슬럼프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금의 공부법을 찾은 것이다.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어떻게 공부해야 내가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상 자신감 있게 수학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네. 내가 준비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너가 어떻게 그동안 풀었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 네. 평소 미적분에 대한 풀이 접근이 어렵다고 했던 멘티. 그런 멘티에게 성욱 군이 건넨 문제는 미분법에 관한 문제였는데 문제를 읽고 나서도 한참을 고민만 하는 멘티다. 접근하기가 어렵지? 네. 너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너가 어떻게 풀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까? 이걸 풀 때 일단 문제 다 읽고 문제 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럼 생각을 하면은 그게 답이 다 보일까? 웬만하면 잘 안 보이죠,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위에서부터 해석을 하더라고, 문제를.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석할 때 밑에서부터 해석을 했어. 성욱 군은 기본 개념을 근거로 문제풀이를 하곤 했다. 다양한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를 접할 때면 가장 먼저 문제를 보면서 답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이후 필요한 조건들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적어 나갔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단계의 개념이나 공식이 가장 위에 놓이게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상위에 있는 기초 개념부터 풀어나가기 시작.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문제에 더 쉽게 다가갔고 문제를 풀면서 막히는 개념이나 공식이 무엇인지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문제를 이렇게 잘 쪼개서,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뭐 영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잘 쪼개가지고 개념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고난도 문항을 풀 때는 진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좀 잘게 쪼개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는 뭐 범위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풀어 나가면 많은 문제들이 풀려요. 그런데 오히려 다항함수로 미분법을 이용해서 뭐 범위를 구했는데 최대 최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독특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항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걸 생각해보고 또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풀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지 않나요? 오래 걸리는 것도 맞는데 이거는 실전이 아니라 연습이잖아. 연습에는 과정을 다 써주면서 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했고, 실전에는 물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빨리 구상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썼지. 오히려 이렇게 풀다 보면은 실수해서 2번 푸는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단축된다고 나는 생각해. 형, 그러면은 이게 이 방법대로 풀기 위해서는 다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완벽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꺼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교과서 3바퀴라는 것을 통해서 개념을 더 빨리 떠올리고 개념을 완전히 체화할 수가 있었어. 성욱 군이 말하는 교과서 3바퀴 공부법. 첫 번째로 수학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단원 설명을 꼼꼼히 읽었다. 해당 개념이나 공식을 접하며 기본 개념을 필기, 내용을 숙지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써보면 기억에 더 오래 남았기 때문이다. 이후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예제 문제를 풀었다. 두 번째로 수학 교과서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 공부와 방법을 달리했다. 앞서 적어놓은 기본 개념을 자신이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정리. 공식과 개념을 체화시켰고 개념을 응용시킬 수 있는 응용 문제들을 풀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선 고난도의 발전 문제나 1, 2회독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풀면서 실력을 쌓아나갔다. 단계별로 차별화를 두고 공부한 것이다. 이렇듯 성욱군은 교과서 3바퀴 공부법을 통해 개념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쌓아나갔다. 이렇게 3번 정도 풀었어요. 그러면 개념들은 머릿속에 다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다른 과목들과의 관계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한 번 더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큰 틀이 잡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미적분이랑 뭐 기백을 함께 물어볼 수도 있고 환율과 통계랑 뭐 다른 단원을 함께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만 보는 공부 방법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관계, 연결고리를 찾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꺼내놓고 그 목차들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이해를 해본다던가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쪽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 이런 공부들을 한 번 더 교과서를 해준다면 좀 더 고난도 문항이 나왔거나 아니면 좀 다양한 단원이 섞여 있는 문항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었어요. 개념을 정리할 때 한 번에 한 단원을 쫙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있던 개념들이 좀 까먹거나 하지 않을까요? 너가 소설책을 읽을 때를 보면은 소설책을 외우거나 부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설책의 이야기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잖아. 그런 것처럼 이 교과서를 한 번에 쫙 훑으면서 그냥 일관적인 스토리로 받아들이면서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었어. 그러면 이 수학의 스토리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미적분 2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처음에 지수로그, 그 다음에 미분, 적분 크게 배우잖아. 적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적분이라고만 인식해버리면은 앞에 과정을 더 되돌아보지 못하게 돼. 복습할 수가 없게 돼. 근데 만약에 스토리적으로 읽어보면은 적분이라는 걸 공부했을 때 앞에서 지수와 로그라는 걸 공부했으니까 적분에서도 이런 게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적분은 미분의 반대니까 미분을 거꾸로 해주면은 적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교과서를 볼 때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 삼국시대 각 나라를 따로 공부하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로 공부를 하면 각 나라의 관계 파악이 명확해진다. 하나하나의 개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중심의 개념 공부를 했던 성욱군. 이처럼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각 단원들을 유기적 관계로 머릿속에 저장한 것이다. 너가 힘들어하는 게 문제 속에 미분을 활용하는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과서 3바퀴 도는 법을 알려줬지. 너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도함수 활용을 3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알려준 문제 풀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오는 거야. 알았지?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수학은 뭐라고? 자신감. 자신감 있어서 다 풀 수 있어. 알았지? 네. 다음 날 주말을 맞은 멘티가 바쁘다. 멘토가 내준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멘토링 당시에는 쉽겠다 생각했던 교과서 3바퀴 공부법. 하지만 1회독 이후 집중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만만치 않은 공부량. 과연 멘티는 숙제를 다해서 멘토와 만날 수 있을까? 며칠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첫 만남과 달리 공부법에 대한 수다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시간이 지나가지. 진짜 해보니까 어때? 좀 처음 하는 일이니까 힘들고 그러긴 한데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인데. 계속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진짜 해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얼마나 걸렸어? 이게 첫 번째 단계로 하나 개념 훑어보면서 밑에 문제 푸는 게 딱 그거 하나 소단원? 그거 하나 끝냈는데 3-4시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일단 일단 오래 걸렸지? 개념을 적는 거 그걸 보면서 막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걸린 것 같은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쉬운 문제들이 그래도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적용시키려다 보면은 익숙하지가 않고. 네. 이제 그런 거를 교과서 1바퀴, 2바퀴, 3바퀴 돌리면서 더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을 거야.
아직 처음이라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고. 한번 볼까? 네. 멘토링 전엔 풀이 과정을 알아볼 수 없게 노트 작성을 했던 멘티.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까? 멘토의 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작성하긴 했는데 노트를 보면은 어느 게 개념을 정리한 부분이고 어느 게 문제를 푼 부분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 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충분히 틀릴 수도 있고 지워야 하기도 하니까 문제를 풀 땐 난 연필을 썼고 개념을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볼펜을 이용해서 어떤 게 문제를 푼 칸이고 어떤 게 개념을 정리한 칸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 이러니까 좀 더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한눈에 복습하기 때도. 이런 거 정리할 때 색깔 같은 건 중요하지 않나요? 난 검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을 사용했지만 색깔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너의 기호에 맞춰서 어느 게 좀 더 너 눈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색깔들을 사용하면 돼.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 네, 여기를 정리를 해보는데 그 필요한 부분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런 부분을 2단계에서 어떻게 더 줄여서 정리할 수 있는지. 나 같은 경우는 이 문구들을 단순하게 줄임말을 써서 보내주거나 이게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잖아. 네. 저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지. 네. 이 경우에는 이게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두면은 그림이니까 기억에도 더 잘 남겠지. 네.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3번 본다고 해서 바로 적용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바로 풀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떡하나요? 교과서만으로는 문제 속에 개념을 적용하는 게 어렵잖아. 나는 그 연습을 더 자연스럽고 더 빠르게 개념들을 찾기 위해서 수학 요가라는 방법을 사용했어. 수학 요가요? 왜 수학 요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요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뭔가 좀 자연스럽고 유연하고 뭐 그런 느낌이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 수학 요가라는 걸 하게 되면은 문제 속의 개념을 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찾을 수가 있고 사고가 확정된다는 느낌에서 수학 요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수학 요가는 문제집을 3번씩 푸는 건데 그 3번 풀면서 문제 속의 개념을 더 빠르게 찾고 그 개념을 빠르게 적용시켜가는 연습을 한 편이야. 수학 요가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3가지가 있어. 네. 첫째는 충분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적어버리면은 그거는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너의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기계적으로 적은 뿐이잖아. 네. 단순 계산 문제는 그냥 바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했고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들 있지. 네. 그런 문제들은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다시 생각해보고 어떤 개념이 사용될까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적은 편이었지.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렇게 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또는 내지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그림으로 풀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사고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거쳤지.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못 봤던 문제들이 나오잖아. 네. 그런 문제들을 접근하려면은 내가 많은 개념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많은 개념들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기르는 데는 한 가지 문제를 보면서도 뭐 색다를 게 없을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 두 번째는 절대 답안지를 펼치지 말기야. 왜 펼치면 안 되죠? 왜냐면은 답지를 풀고 있으면은 그 풀이 과정을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것밖에 없다고 단정을 짓게 돼. 네.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생각하는 과정 없이 비슷했던 풀이를 그냥 숫자만 바꿔서 대입하는 게 전부거든. 네. 이거는 그냥 깜지를 쓰는 거지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답안지를 보는 걸 추천하지 않는 편이야. 마지막 주의사항은 노트에 서술형처럼 풀어보는 거야. 네. 왜냐면은 연습장을 이용해서 중구난방식으로 풀어버리면은 나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검토를 하고 싶을 때 너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술형처럼 적어주면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이 과정을 적어주면서
문제의 답이 틀리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보고 싶어.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다시 풀이 과정 거꾸로 올라가면서 검토해준 편이었지.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3번 본다고 해서 바로 적용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바로 풀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떡하나요?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들은 나는 문제 탐구 노트를 이용해서 정리했던 편이야. 새로운 유형이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모아놓은 성욱군의 문제 탐구 노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놨을까? 먼저 노트에 문제를 적고 그 밑에 친구들의 풀이나 선생님의 풀이를 적어뒀다. 이때에는 왜 이런 풀이법이 나오게 됐는지 성욱군 스스로 풀이 과정을 알아볼 수 있게 정리. 그 중에서도 중요한 풀이는 별표나 형광펜을 이용해 한눈에 띄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글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것이 이해를 높였기 때문이다. 난 이 노트를 만들면서 이 노트를 총 3번을 봤어. 네. 처음은 그날 정리한 문제들에 대한 복습. 두 번째는 단원을 마치잖아. 대단원. 뭐 미분이라는 단원을 마칠 때나 적분이라는 단어를 마칠 때 이 단원에서 내가 어떤 개념들을 더 얻을 수 있었나를 복습하기 위해서 그때도 한번 봤고, 마지막으로 볼 때는 시험 직전에 손으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복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고민의 흔적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고민의 흔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중요했던 개념들이나 새로 알게 된 개념들을 다시 보면서 시험 직전에 준비를 했지. 난 이렇게 총 3번을 보면서 이 노트에 대한 공부를 했어. 우선은 풀이 과정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잘 써놓는 거는 굉장히 정말 큰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풀이 과정에서 그 개념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사고를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 학생이 아까 공부를 할 때 하위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많이 쪼개가지고 목표를 잡고 하위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의 단점이라는 것이 좀 독특한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유형에 대한 저항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박한 문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제대로 정리하고 해놓는 것은 굉장히 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문제들, 좀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과서를 3번, 수학 교과를 통해 문제집 3번, 탐구노트 3번을 공부하면서 333 공부 방법이라고 했는데 나 이렇게 333 공부 방법을 통해서 성적을 올렸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식의 유도 과정이나 증명 과정들을 따로 그것만 빼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공부 방법에서는 그런 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다 부질없어. 왜냐하면은 네가 교과서를 보면은 너가 사용할 공식들에 대한 증명이 이미 다 돼 있고 문제집을 풀면서 너가 몰랐던 공식들을 탐구노트에 적잖아. 그런 공식들을 적고 그 공식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넌 이미 그런 공식에 대한 유도나 증명 과정을 이미 다 한 셈이야. 그래서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네.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하나 제대로 짚는 게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진정성 있는 멘토의 조언에 멘티의 의지도 높아진다.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은 성적은 확실히 오를 것 같습니다. 안 오르면 안 되죠. 올라야죠.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실천하면은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멘티가 수학 공부에 재미를 찾아가는 동안 성욱군도 새롭게 생긴 꿈을 향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개발될 무인항공기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항공기가 모두 제 손에서 생겨난 무인항공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